자, 반갑습니다. 수업을 다 시작할게요. 다 들어오셨나? 아직 몇 분 더 덜 들어오신 것 같아요. 일단은 수업을 시작할게요. 자, 오늘 그 두 번째로 들어오신 분 혹시 책 가지고 계세요? 혹시 지금? 오늘 저 21페이지예요. 21페이지. 21페이지인데 뭐 가정부래요. 가정부라는 사주가 있어요? 가정부라는 사주는 없어요. 가정부라는 사주는 없고 어떤 그런 형태가 사주 형태가 되게 끌려가니까 그죠? 끌려가니까는 이제 가정부 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냥. 자, 이 갑술년이죠. 갑술년 임신월 정사일 무신시에 태어난 여자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원국을 먼저 보면은 이 신월에다 그죠? 신월에 이게 일간이 이 정사일간도 이렇게 있는데 신월의 정화는 갖춰야 될 게 먼저 갑을 보고 그죠? 갑을 보고 그다음에 경을 보고 일단 그렇게 하면 갖춰지죠. 근데 이 사주는 이 갑을 보긴 봤는데 뿌리가 없죠, 그죠? 뿌리가 없어요. 천간에 이렇게 갑이라는 글자가 있고 지지에 갑에 대한 뿌리가 그죠? 묘나 해 이런 게 뿌리죠, 그죠? 뿌리가 없으면은 천간은 뭐예요? 천간은 생각이죠, 그죠? 그럼 지지에 뿌리가 있으면은 그 천간에 생각했던 게 실행이 되는데 그냥 천간에만 이렇게 덜렁이 있으면 그냥 생각으로 끝나는 거죠. 생각으로. 그래서 이 정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갑은 목생화하는 인성이죠, 인성. 인성인데 인성은 뭐예요? 인성은 대자연의 어떤 혜택이죠. 대자연의 혜택. 그 혜택이 인성이에요. 대자연의 혜택이 인성인데 그 혜택이 지금 뿌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모양만 이렇게 딱 나타나는 거죠. 모양만 나타나죠. 그런 사주인데 이 어떤 자연의 어떤 물상으로를 보면은 하기 전에 이 신월의 이 정화는 신월은 어떤 계절이에요? 이것은 신월 자체는 있잖아요. 열매를 익혀가는 계절이죠. 열매를 신정에는 무인경 그죠? 큰 어떤 대지에 공간에 그죠? 열매가 익어가는 거죠. 열매 안에는 임수 수분을 잔뜩 머금고 그 말은 내실을 키워간다 그랬죠, 그죠? 내실을 임수라는 것은 열매는 안에서부터 익어갑니다. 바깥에부터 익어가는 게 아니고 안에서부터 익어가요. 그래서 이 신월은 열매를 익혀가는 계절인데 그래서 약간 덜 익은 거죠. 풋과일 덜 익은 거죠. 그래서 이 덜 익은 과일을 익혀가는 계절에 제일 필요한 것은 강렬한 햇빛과 적당한 수분이라 그랬죠. 강렬한 햇빛과 적당한 수분. 그래야지만이 익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이 천간에 있잖아요, 그죠? 천간에 이 어느 연호 일시죠 어디든 간에 이 정화가 탁 뜨면은 이 정화가 할 일이 있냐 없냐 그거를 먼저 보랬죠, 그죠? 정화의 쓰임이 있냐 없냐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요 사주는 지금 강렬한 햇빛이 이게 정임합으로 돼가지고 그죠? 이
정임합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요? 뭐 저는 뭐 묶였다 이런 표현은 안 써요. 정임합 돼가지고 임수한테 이게 다 끌려가죠. 이 사신합 돼가지고 그죠? 사신합 정임합 돼가지고 이 얘는 초가을에 그죠? 강렬한 빛과 열이 돼서 잊혀가야 되는 그러한 정화인데 지금 이 관성이 이렇게 합의돼가지고 이렇게 사신합 정임합 돼가지고 그죠? 붙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거죠, 그죠? 붙잡혀서 끌려가요. 그리고 인성은 이 갑이 이게 뿌리가 없이 이렇게 모양만 들렁 나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형태를 보면은 자 신월, 초가을, 그죠? 초가을 이 신유술은 이제 그때부터 저녁으로 치죠, 그죠? 그러니까 초가을 아주 이른 초저녁, 그죠? 초저녁에 큰 공간에, 그죠? 큰 공간에 정임합 목한다. 정임합 목은 여기서 정임합 목하니까는 여기에서 내는 목은 어떤 목이에요? 요 간목의 기운이죠, 그죠? 간목은 올라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정임합 목해서 갑이 올라온다. 뭐가 올라와요? 어둠이 그냥 점점 여기서는 빛이 정임합 해가지고 사신합 해가지고 빛이 꺼져버렸죠. 그죠? 꺼져버렸으니까는 큰 공간에 높고 큰 공간에 그냥 어둠이 천천히 밀려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해가시죠? 요거 사실 모양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정화가 이 관성을 만나가지고, 그죠? 관성을 만나서 이렇게 만나서 그냥 싹 끌려가 버려. 어둠으로 그냥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그런 모습은 빛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신월 초저녁 아직도 약간 밝죠,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목구름 같은 게 더 몰려 껴가지고 그냥 어둡다. 태양은 하나도 없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느낌 좀 감 오세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정화 통변을 해보면은 이 정화가 여기는 초년, 청소년, 중년, 말년이 나가죠, 그죠? 금요화실로 이렇게 나갈 때 이 정화가 일찍부터 그죠? 정화가 일찍부터 인성이니까는 공부에 대한 것을 높게 뜻을 세웠는데 뿌리가 없으니 생각에 그쳤다, 그죠? 생각에 그쳤다. 그런데 내가 바깥으로 움직여서 상관이잖아요, 그죠? 바깥으로 움직여서 어디요? 여기서 신유술 이렇게 합의됐죠, 그죠? 화극금하는 재성과 관성 쪽으로 나는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해드리면은 나는 일찍부터 배움에 높은 뜻을 세웠으나 생각에 머물렀고 어쩔 수 없이 나는 움직여서 돈을 버는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배움에 있어서 인성은 또 대자연의 혜택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연이 나한테 주는 혜택이에요. 인성은 모친이죠, 그죠? 모친. 육친으로 얘기하면 내는 가만히 있어도 모친이 울면은 젖 주고 밥 주고 다 하죠, 그죠? 그게 대자연이 나한테 주는 혜택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태양이 나한테 내리쪄주고 더우면은 바람이 불어주고 그런 게 다 대자연의 혜택이에요. 나한테 주는 인성이에요. 어쨌든 그런 인성이 뿌리가 없어서 허공에 둥 떠 있는 그냥 형식만 있다, 형식만. 그래서 사술
원진 기물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나는 받았다. 그래서 정임합 해가지고 관을 찾아갔죠. 그죠? 관성, 그죠? 관성을 찾아가서 화급금하는 재성과 돈 버는 곳이 내 직장이고 관이죠. 그죠? 돈 버는 곳에 가서 정임합을 했다. 이시적 인수, 정임합, 그죠? 정임합을 했는데 사신합을 했다. 그러면은 내가 돈 버는 곳에 가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도 사신합 했으니까는 짧게 오래 가지 못했다. 안팎으로 내가 이쪽에서도 목생화해서 움직여서 돈을 벌고, 그죠? 돈을 벌고 했지만은 사신합 해가지고 그 생활은 짧게 갔다. 짧게. 그 말이에요. 왜? 내가 필요를 해서 가서 합을 했는데 그것이 짧았다. 사신합은 짧은 거지, 그죠? 짧은 게 뭐가 있어요? 청간합은 뭐가 있어요? 무게합. 짧죠? 지진의 사신합 짧죠? 사신합은 내가 필요에 의해서 만났다가 서로가 원수가 돼서 헤어지는 거. 그거예요. 근데 그것이 짧아. 그럼 짧으면은 그 몇 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몇 년을. 그죠? 신은, 금은 사고금이죠, 그죠? 사고금이잖아요. 사고금. 얘는 필요한 게 화급금하는 재성이죠, 그죠? 재성을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사고금 하니까는 짧게는 4개월, 길게는 9개월, 또는 4년 또는 9년. 최대를 하면 40년, 90,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참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 가가지고 짧으면 4년, 4개월, 9개월 이렇게 있고, 그죠? 또 아주 최대한 아주 길어봐야 4년 이내다 이 말이에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 일간이 있잖아요. 내 일간이 옆에서 이렇게 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좋은 모습 아니죠, 그죠? 좋은 모습 아니에요. 두리번거리는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한 군데만 힘을 써도, 이 8글자 중에서 한 군데만 힘을 써도 될까 말까 한 판국인데, 양쪽에서 이렇게 합을 해서 들어오는 것은 일간 입장에서 볼 때는 그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거의가 이렇게 이쪽에서 합을 하고 이쪽에서 합을 하고, 암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의 2번 결혼하는 거. 그런 게 많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많더라. 그래서 이 사람은 일찍부터 배움의 뜻을 세웠는데 그것이 생각에 그쳐가지고 돈 벌러 나갔다. 그죠? 일찍부터니까 이해가, 어려서부터니까는 보통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16에서 18살 사이에, 그죠? 옛날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살아있으면 90살. 그래서 이렇게 일찍 나갔다 하는 거예요. 왜? 여기는 일육수잖아요. 여기 일육수. 그래서 나갔다. 통변은 그렇게 하면 되죠. 혹시 이 통변에 대해서 이게 혹시 의문 가지거나 뭔가 좀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 통변은요, 아까 수업하기 전에 윤정 씨한테 물어봤죠, 그죠? 청관과 지지 뜻이 뭐냐고. 아까 여기 신금은 뭐라 그랬어요? 설이근거라 했죠, 그죠? 설이근거. 내가 관성과 합을 하고 있는데 내 관성이, 직업이 설이근거, 덜이근거 아직도. 덜이근거. 내가 만나는 남자도 덜이근거.
덜 익은 거. 덜 익은 거.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게 정화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표현은 많이 안 하고 표현은 많이 안 하지만은 내면에 들어가다 보니까는 어때요? 많이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죠. 그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을 밖으로 표현을 하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이. 원래 조용조용한 사람이에요. 조용조용한 사람. 조용조용한 사람인데 요쪽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는 그죠? 나가다 보니까는 기질이 양의 기질을 그대로 쓰는 거죠, 그죠? 말도 잘하고 그죠? 그다음에 요것은 뭐예요? 이 사람이 이 관성한테 끌려간다 그랬죠? 임신 뭐예요? 임신은 여자들이 임신한 걸 갖다 임신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홍념이죠, 그죠? 갑오, 의로, 병인, 정미, 무진, 기진, 경술, 신유, 임신, 계신 요거 다 홍념인데 홍념은 갑오하고 그죠? 갑오, 병인, 정미, 경술, 신유, 임신, 요 양간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죠? 요건 음이죠, 그죠? 요렇게 된 것들이 홍염이 주로 많이 쓰여요. 근데 여기서 홍염이 제일 많은 것은 갑오, 병인, 정미, 요것이죠, 그죠? 요것들은 이건 꽃이잖아요, 꽃. 그러니까는 홍염은 말 그대로 홍염은 분홍빛 빛을 내는 아주 요염한 자태를 홍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홍염은 인기를 끄는 거예요. 인기를 끄는 거. 가만히 있어도 그죠? 그러니까 불빛 아래 홍염, 그러니까 붉은 빛을 내면서 요염한 자태를 내는 그런 모습이니까는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접근을 하고 나를 좋아해 주는 거. 그게 홍염이죠. 도하고는 틀려요. 도하고는. 그래서 도하는 내가 어떤 재주를 부리고 끼를 부리고 재주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홍염은 그거하고는 틀려요. 그냥 밖에 나가면은 흥도 많아요. 흥도. 맨정신에 노래방 가서 춤추고 놀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홍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홍염의 기질이 그래. 그래서 가만히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정사는 이 사람이 이 얼굴이 지금 이 약간 그렇게 썩 예쁜 얼굴은 아니겠죠, 그죠?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화로 그죠? 초가을 이게 정화로 태어났으니까 그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인물이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것이 이렇게 홍염에 딱 잡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 홍염이 관성이죠, 그죠? 관성 딱 잡혀 있어요. 관성 그리고 돈 버는 곳, 직업군 여기에 딱 잡혀 있어요, 그냥. 그래서 거기에 딱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그래서 홍염을 많이 탄다. 그런 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까 얘기한 게, 그래요. 내가 만나는 남자들은 전부 다 설익은 남자들, 그죠? 설익었으니까 뭔 뜻인지 알겠죠, 그죠? 다 설익은 사람들. 인성은 배우는 것인데, 배우는 것이 뜻이 굉장히 높았다. 아까 술토가 어떤 뜻인지 내가 물었잖아요, 그죠? 배우고자 하는 뜻이 굉장히 높았다. 하지만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그죠? 그러니까 생각으로 끝었다. 직장 생활을 하고 남자를 만나고 직장 생활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내가 필요에 의해서 가서 합을 했는데 사실합형을 하니까는 그 만남도 짧았다. 그것이 초년부터 시작해서 말년까지 계속 가더라 하는 거지, 그죠? 계속 가더라. 그럼 이 사정 통관이 다 끝났죠, 그죠? 통관이 다 끝났어. 자, 책이 21페이지
오늘 6번에 6번 가정부, 그죠? 가정부. 근데 가정부라는 사주는 없어요. 가정부라는 사주는 없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자 시상상관, 관불규는 식모, 매담, 기생이요. 맞죠, 그죠? 시상상관, 상관이죠, 그죠? 상관에 시간에 상관, 경관했죠, 그죠? 시간에 상관을 보고 또 경관을 봤죠, 그죠? 상관, 경관, 위화백당 이라는 소리 많이 들어봤죠, 그죠? 시간에 상관을 두고 관까지 같이 보면은 안 좋은 일이 100가지 이상이 일어난다. 뭐 이런 소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상관, 경관, 위화백당 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런데 이 상관이 시간에 있다고 해가지고 뭐 식모, 매담 이건 다 아니에요, 이거. 이 사주에서는 그렇다 이거예요. 아까 여기서 관에 딱 끌려갔죠, 그죠? 딱 잡혀가지고, 그죠? 그래서 어떤 그런 어떤 다른데 어떤 게 너네 집도 가보고 뭐 유흥가도 가보고 뭐 이래 하는 거예요. 그래 끌려가는 거지,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상관, 이 시상상관은 뭐 시상상관, 관불균, 관이 시원찮은 거, 그런 사람들이 뭐 식모매담 한다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우리가 그 육친을 보면서 식신과 상관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식신과 상관, 식신과 상관 이런 것들을 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서는 그래도 좀 그 누구야? 나 갑자기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저 맨 처음에 들어오신 분 누구예요? 보라색 입은 분, 맨 처음에 들어오신 분. 식신과 상관을 어떻게 구분해야 돼? 식신과 상관. 식신과 상관을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식신은 뭐고 상관은 뭐예요? 그럼 윤정 씨가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네, 석희님 왜 얘기를 안 해요? 식신은 있는 그대로 배운 그대로를 표현하는 것이고 상관은 자기 아이디어 같은 것을 더해서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식신과 상관의 차이죠. 내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딱 해서, 근데 식신은 매일매일 달라지죠, 그죠? 내가 살아가면서 똑같은 말을 해도 있잖아요. 그 억양이 다 틀리고, 때와 시간이 다 틀리죠, 그죠? 이 세상에 일치되는 건 하나도 없죠, 그죠? 그래서 식신이 내가 아침에 출근을 해서 우리 동료들을 만나잖아요, 그죠? 그냥 보통 반갑습니다 또는 안녕하세요 이 한마디를 딱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식신. 그러면은 다음날 가가지고 오늘 보니까는 굉장히 멋있게 보이네요, 반갑습니다, 요거는 상관. 그 식신과 상관의 차이가 거의 같은데 조금 더 양념을 추가한 게 상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관을 하면은 나쁘다고 보잖아요, 그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상관은 내가 있잖아요. 상관하는 게 재주예요, 재주. 이것도 상관을 이 사람이 그냥 남자를 만나고 뭐 이렇게 일을 하면서 남자들을 만나잖아요, 그죠? 이건 아니 뭐 예를 들어 뭐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손님들을 만나잖아요. 그냥 안녕하세요, 뭐 요 한마디를 식신이라면은 손님 또 오셨네요. 오늘 얼굴 굉장히 좋아 보여요. 이 한마디가 또 상관 아닙니까? 그죠? 내가 맨날 라면을 끓여 먹는데 라면 스프 물 요것만 끓여가지고 먹다가 또 다시 라면 스프 계란에다가 라면의 스프에다가 계란을 하나 탁 넣었어. 그럼 요거 상관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관이 좋을 수도 있고 상관이 나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화가 여자라면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은 옆집 남자를 한테 인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관으로 인사하면 내 남편은 기분 나쁘고 식신으로 인사하면 남편은 그래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식신과 상관은 듣는 사람에 있잖아요, 그죠?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신이 좋고 상관이 좋다 그런 건 없어요. 원래 오행의 이 사주 자체가 이게 좋다, 사주가 좋다, 나쁘다 그런 개념은 없죠, 그죠? 각자 전부 다 할 일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해도 식당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식신을 가진 사람과 상관을 가진 사람이 음식을 하면 어느 사람이 더 맛있게 하겠어요? 상관을 가진 사람이 더 맛있게 한다는 거예요. 더 양념을 더 많이 추가하겠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관이라는 것은 내가 화생토, 그죠? 상관인데 상관을 해도 말을 좀 더 예쁘게 할 수 있는 게 그게 상관이에요. 그죠? 또 바꿔서 있잖아요, 그죠? 바꿔서 내가 인사를 하는데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멋져 보이네요. 요렇게만 계속 얘기를 했다. 이거 식신이라면은 그냥 다음날 어서 오세요. 이거 한마디 했잖아요, 그죠? 여기도 상관이에요. 상관과 식신의 개념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만 사주풀이 하실 때, 사주풀이를 하실 때 쉽게 풀리지. 식신과 상관 이거 정인 이거 정관 여기에 딱 잡혀가지고 있으면은 사주풀이 통변이 안 돼, 통변이 안 돼. 거기서 딱딱딱 끝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내가 통변을 함에 있어서 입에서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삐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전부 다 상관이죠, 그죠? 여기서 상관. 그래서 식신은 없어요. 그래서 상관하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해도 있잖아요, 그죠? 상관적으로 얘기를 한다. 내가 움직이는 것도 상관적으로 얘기를 한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떠냐면은, 제가 이렇게 보면요,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잖아요, 그죠? 그러면 식신 가진 사람들은, 맛있다. 그죠? 끝. 하지만 상관 가진 사람들은 어때요? 맛있다. 이게 상관이에요. 틀려요. 표현력도 틀려요. 그래서 교양이면은 남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자를 쳐다볼 때 남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식신을 쓰는 보다도 상관을 쓰는 게 더 보기가 좋더라. 음식을 하는 사람도 식신을 쓰는 사람보다도 상관을 쓰는 사람이 더 좋더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좋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나쁘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개념을 그렇다. 그래서 시상에 상관이 있어가지고 얘는요 지금 상관이 이게 토국수 하잖아요, 그죠? 임수를 완전히 그걸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안 좋은 거지. 그 어떤 우리가 자연의 이체 대입 회분은 다르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늘 염려해 보시면서 사주풀이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시상 상관이 있다고 해가지고 마담 어쩌고 그거 아니에요. 그래 주로 그렇더라. 그런 사람이 많더라 하는 거 참고를 하시라는 거. 네. 자,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22페이지예요. 자, 정인 태과 필범 음란. 자, 정이 삼임을 명암으로 합하여 반드시 음행을 범하겠다 했죠, 그죠? 정화가 삼임, 요기, 신중임, 하나, 둘, 세 개의 임수를 명으로, 밖으로, 그죠? 암으로, 밑으로, 명으로, 암으로 합하여 정임합, 다정지합을 하니까는 반드시 음행을 저지르겠다 했는데 그 음행을 저지르는 것은 여기 사신합, 형을 하기 때문에 그 작동이 95%를 차지하죠, 그죠?
요 형 때문에 그래요. 형 때문에. 설명서 때문에. 설명서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음란지하, 이 정임합을 있잖아요. 이 정임합을 정임합 딱 공부하셨죠, 그죠? 이 정임합이 어떤 합인지. 정임합은 모든 생물은 수에서 시작하죠, 그죠? 수에서. 우리가 저거 할 때도 선천수, 후천수 할 때도 수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수가 1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태양, 이치로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싹이 나죠, 그죠? 그 다음에 3팔목, 3번. 그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죠. 사구금, 4번.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공간에, 열매가 어떤 공간에 흩어져야지, 그죠? 토, 5번. 50토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6번. 수로 들어오죠, 그죠? 수로 들어오잖아요. 또 수에서 다시 또 왔다 갔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된 건데, 빛과 열, 그러니까 수분에 빛과 열이 있으면은 뭐가 생겨나요? 생명체가 생겨나더라. 그래서 정임합이 다정지합은 뭐 음란지합 그래 하는데 꼭 이런 경우에는 이게 형살이 이렇게 심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이 형태가 이 정화가 이 관성에 이게 합돼가지고 그냥 콕 빨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래서 그런 모습에다가 이 사명을 맞으니까는 그냥 음란지합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음란지합으로. 거기다가 뭐예요, 이게 또 홍련까지 겹쳤으니까는 음란지합으로 가는 것이다. 이 사람은 음란지합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이 사람은 음란지합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로 한 곳에 화급금 돈 벌러 가고, 돈 벌러 가서. 돈 벌러 간 곳에 임수가 들어있다. 돈 벌러 간 곳에 관성이 들어있다. 여자니까는 남자가 들어있더라. 그래서 사신합을 했다. 필요에 의해서. 사신합, 정임합, 목을 하잖아요, 그죠? 목은 나한테 필요한 존재지요. 목생화 맞아야 되니까는. 그래서 합을 했는데, 합을 하고 보니까는 사신형이더라. 잠시더라, 잠시. 그래서 음란지합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제강임살, 상제반합, 있죠, 그죠? 자, 신금제를 탐하여 관살을 일쿠니 돈 벌려다가 도리어 화를 얻는다. 요 말을 제가 방금 전에 한 말이죠. 신금제를 탐하여 화극금 하니까 신부인경이 있죠. 화극금 하니까 돈, 재성. 돈을 벌려 갔더니 어디에? 어떤 공간에 돈을 벌려 갔더니 여기에 임수가, 관살이 나를 합을 해 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은 상관을 하니까는, 그죠? 상관을 하니까는 보통 말을 해도 그냥 무뚝뚝하게 하는 말이 아니죠, 그죠? 그죠? 그냥 무뚝뚝하게 반가워요 요 소리 하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반가워요 하면은, 생글생글 웃으면서 반가워요 하면 이게 상관이죠, 그죠? 그러면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그죠? 아, 저놈이 날 좋아하는가? 이렇게 오해를 불러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겠죠, 그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돈 벌러 가서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나를 그걸 해보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죠. 그래서 돈 벌려도 도리어 살을 얻는다. 이게 살이잖아요. 수국화하는 이게 관성, 살, 그죠?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어디야? 여기서 가도 그렇고 여기 가도 그렇고 이게 내 몸과 합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주는 뭐예요? 합을 따라간다. 이 합이 나하고 어디에 됐느냐 그걸 잡아요. 합으로 묶여서 쓰네 못 쓰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합으로 묶여 쓰네 못 쓰네 그런 소리보다 내가 합으로 됐으니까는 내 정신의식이 어디로 가요? 그 의식이 가는 곳이 합이에요. 그 의식이 그게 좋든 싫든 그게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좋든 싫든. 어디 뭐 사기꾼들이 뭐 사기치는 게 좋아가지고 사기치겠어요. 그 의식이 그걸로 가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에 자 재성 중합 중배고장 했죠, 그죠? 자 전후 신금 양재가 합하였으니 전후두 시모에 절한다. 그죠? 전후 신금 재성이 내 몸과 사신합 합하였으니 한 명, 두 명, 그죠? 두 명의 시어머니한테 절한다. 그죠? 시어머니가 둘이면은 결국 뭐예요? 시집도 두 번을 가야 되고,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가서 사신형 당하고, 여기 한 번 가서 또 사신형 당하고, 그죠? 왜 이 내 몸과 합을 했으니까는, 재성은 시어머니죠. 시어머니. 여자 사주에 재성이 많으면은, 뭐, 재다신약, 예를 들어, 그죠? 일지는 약하고, 재성은, 이거 일간 굉장히 약해요, 이거. 재성은 강하고, 일간이 약하면은, 여자 사주에 시어머니가, 보통 시어머니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혼쭐나고, 돈 때문에 혼쭐나고 하는 게, 여명의 재다신약이죠, 그죠? 여명의. 자, 그래서 시어머니가 둘 이상입니다. 둘 이상. 그러니까 여기 아까 여기 신금은 여기 사구금이라 했죠, 그죠? 사구금. 자, 밑에 보시면은 재생관살 시모 사구 했죠. 자, 제 시모가 나의 남편을 죽이니 그로 인하여 가정풍파 많도다. 제 시어머니가 그러면은 이 재성이 시어머니죠, 그죠? 시어머니가 금생수 하죠, 그죠? 금생수. 신정의 임수, 그죠? 청간의 임수 떴죠, 그죠? 금생수. 시어머니가 금생수로 내 남편을 생해서 내 남편한테 예의하고 어쩌고 꼬발려서, 그죠? 남편이 나를 극한다. 이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내 남편을 자극해서 생해서 나를 그걸 하게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성에 목이 있어가지고 수생목으로 돌아오면 좋은데 여기는 뿌리가 없는 이 간목은 그냥 껍데기죠, 그죠? 껍데기 그냥. 그래서 여기 그 말을 적어놓은 거예요. 자, 위에 말의 형신 교통사고 했죠, 그죠? 자, 역마 신금이 내 몸을 형하니 교통사고 한번 당해본다 했죠, 그죠? 연지에서 인호술, 그죠? 인호술에서 이는 지살하고 충하는 거 인신충 역마죠, 그죠? 역마잖아, 역마죠. 역마가 내 몸하고 사신합. 내 몸을 역마가 내 몸으로 합을 해 들어오고 형을 하니까는 뭐라고 해서 여기 교통사고에 한번 당해본다 이 말이에요. 교통사고 한번 당해본다. 얘는 뭐예요, 그럼? 육회살이죠. 육회살이잖아요. 몸 다치는 거. 그래서 이게 역마가 이렇게 내 몸하고 합돼가지고 형이 돼서 그리고
이 사람이 다치면 어디를 다치겠어요? 다치면, 이 사람이 다치면 어디를 다치겠느냐? 그걸 찾아내야죠. 교통사고 나서 다치면 이 사람은 머리를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 관절, 다리, 팔, 그죠? 왜 그래요? 신유술 올해는 인하고 술이 급각살이지, 그죠? 이 급각살이라는 것은 뚝 부러지고 팔 다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신유술은 신유술, 인술이 급각살 맞죠, 그죠? 그래서 요 술이 급각살이에요, 여기 술이. 그래서 급각살인데 여기 갑을 탁 타고 있죠, 그죠? 갑을 타고 있죠. 갑을 타고 있고 이 술중의 무토가 이렇게 나와 있죠, 시간에, 그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요게 나하고 합됐죠, 그죠? 나하고 합됐잖아요. 그래서 갑은 머리고 움직이는 것이죠, 그죠? 갑은 머리고 움직이는 것이고, 그래서 머리 조심해야 되고, 움직이는 것은 어디요? 팔, 다리, 그죠? 그 다음에 관절 이런 것들 다 속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치는 거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그 급각살을 타고 있고, 급각살이 타고 왔는데 시간에 올라왔죠, 그죠? 시간에.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나하고 사실하고 딱 형이 딱 됐죠, 그죠? 그래서 틀림없다, 이런 사람들은. 틀림없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교통사고를 안 당해도, 그죠? 교통사고를 안 당해도 이 말년의 가문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작용을 해, 여기 작용을 해. 작용을 해가지고 이게 신유술로 합의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극극살이 나하고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말년까지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작용하기 때문에 다쳐서 입원해 보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틀림없이 있어요, 이런 게. 그래, 그렇게 풀어내면 돼요. 요게 역마가 내 몸과 합을 하고 형을 하니 교통사고 당한다. 요것도 틀린 말 아닌데, 요거 플러스 그거, 그렇게 해야지. 한 개만 딱 가지고 그렇게 딱 판단 내려버리면은 아닌데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 세 개 이상 종합해 가지고 그렇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그래 밑에 보시면은 자, 식신, 관합, 부정포태. 자, 무신, 식신, 관이 사신으로 합하니 반드시 부정포태에 있어 본다 했죠, 그죠? 그거는 식신, 관합, 화생, 또 신무인경이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돈 벌러 간 곳에 남자를 만났죠. 내가 정화일간이 내가 돈 벌러 간 곳에 남자를 만나서 정임합 했더니만은 화생토 자식이죠, 그죠? 이 자식이 나오는 거, 그죠?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관한테 아까 끌려가는 모습이 그랬죠, 그죠? 그 끌려가는 모습. 거기서 형을 당했으니까는 부정포태. 부정포태는 뭐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임신.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다. 그래서 내 식상이, 그죠? 내 식상이 다 들었죠, 그죠? 식상이 사신합 형을 했으니까는 형은 뭐예요? 형벌이죠? 낙태되는 거. 그런 거. 여명사주에 식상은 자식인데 자식이 형충파를 만나면은 낙태되는 거 조심하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애가 자연분만이 잘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자연분만이. 그런 사람은 잘 안 나오니까 병원에 가서 얼른 배를 한번 딱 갈라가지고 탁 꺼내내는 거, 그런 걸 해야 돼요. 표현이 너무 좀 그죠? 자, 그리고 자 위에 보시면은 자 수활연이
동형유산. 그러나 그 사관 무토 자손이 형신을 만나 유산되다. 방금 전에 설명한 그 말이에요 지금. 방금 전에 설명한 거 그거예요. 여기는 정사, 여기는 내 배우자 궁이죠. 사관궁 해놓은 것은, 사궁, 이것은 사중의 무토가 식신을 본 거예요. 내 자식. 그것이 여기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방금 전에 얘기한 거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산 한번 당해보는 거, 이거예요. 유산을 이 사람은 한 번 갖다가 안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어떻게 이거, 최소한 4번도 갈 수도 있다. 최대한. 요즘에도 뭐 보면 뭐 이렇게 좀 그런 사람이 많죠. 그래도 이 사람이 옛날이니까는 좀 덜했을 거야 아마. 근데 요즘에는 좀 그런 게 좀 많대 아마. 그건 몰라서 그렇지. 자, 밑에 보시면은 자, 사주 제다 이거 뭐야? 신육타가 했죠, 그죠? 사주 제다 신육타가. 자, 술, 신, 사신. 이 말이에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술, 신, 사신에 모두 제가 되어 남의 집 밥 먹고 자라났다. 술중신금 있죠? 신중경금, 사중경금, 이 전부 다 화급금, 재성이잖아요. 그죠? 재성인데, 여기는 술중신금, 이거는 내가 어렸을 때지, 그죠? 내가 어렸을 때. 재성은 뭐냐면은, 재성은 내 생명줄이죠. 내 생명줄이잖아요. 재성은 내 생명줄. 제 생명줄. 이게, 이 사람이, 이 자연의 혜택이, 적대했죠. 그죠? 그래서 내 생명줄인 재성이, 어렸을 때 술중신금 안에 이 들어있죠, 그죠? 이 술은 뭐예요, 이거 술은? 여기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 궁이죠, 그죠? 화생토 하는 얘는 할머니죠, 그죠? 할머니잖아요. 할머니거든요. 그리고 할머니인데 이 어떤 할머니냐? 여기에 신중임수가 정관이죠. 정관. 그러면은 외가댁 있죠. 외가댁. 여기서 이렇게 정화하고 임수하고 정임합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가댁일 수도 있고 외할머니 댁이죠. 그죠? 외할머니 댁일 수도 있고, 이것은 화생토하는 식수니까 내 할머니 쪽이지. 그죠? 그 안에 재성이 들어있죠. 그래서 외할머니가 되든 나의 할머니가 되든 어쨌든 간에 할머니 댁에 가서 밥을 얻어 먹는 거. 어렸을 때 할머니 댁에 가서 꼭 밥을 얻어 먹는다 이 표현보다도, 여기서는 목생화, 내 엄마가 이 형상만 남아있죠. 형상만 남아있잖아요. 형상만. 뿌리가 없으니까는, 형상만 남아있으니까는, 높은 산 위에 감목이 항상 하나 들렁 있으니까는, 내 엄마 덕은 하나도 없죠, 이 사람이. 그죠? 내 엄마 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덕을 못 보니까는 할머니 댁에 가가지고 이렇게 잠시 있어 보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전부 다 재성이 다 들었죠, 그죠? 재성은 다 생명줄을 했죠. 거기서 밥 먹는 거. 그리고 식신은 내가 밥 먹는 거죠, 또. 그죠? 그래서 화생토, 식신, 여기 신정, 여기 무토 다 들었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밥 먹는 곳이 전부 다 역마하고 합의됐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렸을 때에 할머니나 어쨌든 간에 할머니나 외할머니나 어쨌든 간에 그런 집에 가서 밥을 얻어 먹기도 하고,
얻어먹다는 좀 그런 거 좀 그렇고, 엄마가 자식을 맡겨놓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원진 기문에서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잠시 가 있었다. 잠시 왔다 갔다 했다. 잠시 그런 거예요. 아, 사진 하나 했으니까 알겠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자, 그래 위에 보시면은 자, 아재 생살, 겁제 치욕. 자, 내 재물이 관사를 생하고 있으니 내 돈 주고 뺨 맞으며 욕을 본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 재물이 관사를 생하고 화극금 내 재물이죠. 그죠? 화극금 내 재물이죠. 재성이 금생수 내 관을 생하지요. 그죠? 내 관을 생하니까는 관성이 나를 두들겨 패더라. 그죠? 내 남편은 내가 벌어다 준 돈을 가지고 쓰면서 오히려 나한테 좋은 모습 안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내 남편은 여기 다니면서 여기 내 남편 입장에 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 정의막도 해야 돼, 여기도 정의막도 해야 되고 내 남편은 그죠? 와이프가 벌어준 돈을 갖다가 쓰면서 와이프 갈세하고 여기 가서 정의막하고 다른 데 가서 정의막하고 능력자인 거 능력자 이거. 그런 탄을 이치해요. 아까 뭐 또 이 재생관 하는 거 시어머니가 내 남편을 생해서 또 그죠? 똑같은 말, 또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래서 이 합의라는 게 참 어떤 데는 참 무서워 이게 합의라는 게. 그것은 그 전생의 어떤 그런 인연법에 의해서 만나지는 거예요. 이 술은 뭐예요, 술은? 이건 조상궁이라고 보면은 술은 정화의 무덤이었죠, 그죠? 인호술, 그죠? 나의 고죠, 나의 고신에서 이렇게 올라왔죠, 그죠? 고신에서. 나는 이 고신에서 올라왔죠, 그죠? 고신은 내가 반드시 풀어야 할 업보다. 불교에서 말하는 까르마. 업보다. 그것이 인성이 고신을 타고 있죠. 고신을. 그래서 인생에 대한 복 없이 유해를 당하는 것. 거기서 또 내가 나왔고, 거기에서 내가 움직이는 모습도 나왔고, 그죠? 그것이 내 몸과 전부 다 합을 해서 들어온다. 사신형으로 들어온다. 그 얼마나 한평생 그 업 때문에 참 왔다 갔다 떠돌면서 고생하겠어요. 그래서 명리를 공부하는 것은 내가 사주 공부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너 집 언제 사고 차 언제 사고 언제 이거 받으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사주를 보고 내가 어떤 업보에 의해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냐 내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살아가냐 이것을 공부해야 되죠. 그죠? 그것을 알고 수능에 갈 때 내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돌을 깨친다 하는데 그 돌을 깨치는 것은 저 산속에 들어 앉아가지고 뭐 어험하면서 대단한 그 뭐 수영 길러 가면서 그런 돌을 깨치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생활 속에 돼 있잖아요, 그죠? 나의 어떤 그런 잘못된 모습, 전생부터 내가 잘못된 모습을 바로 잡아가는 것이 이 현생이지, 그죠? 이 현생에 태어나서 내가 이 모습을 거부하고 그것을 깨우치지 않고 그대로 가면은 그 다음 생에 또 만나는 거죠. 또 만나는 거. 그래서 그 업의 윤회가 계속 된다는 거죠. 그죠? 뭐 윤회가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우리가 뭐 기억이 나서 막 안 하죠.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봄이 좋은데
겨울은 너무 싫어. 겨울이 싫다고 안 오나요? 때가 되면 다 와야 되는데. 그래서 춥고 혹독한 겨울도 어차피 내가 기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기쁘게 받아들이면은 내가 좋아하는 봄이 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명리 공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사주 맞으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자, 손궁, 마형, 횡액, 실족. 자손궁에 역마의 형살이 있어 자손, 횡액 또는 실종 주의하라. 그죠? 이게 아까, 여기가 자손궁이죠, 그죠? 자손궁이 이게 형을 맞았죠, 그죠? 사실 형을 맞았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거, 이 신유술 월에는 인하고 술이 급각살인데, 이 급각살이 인이 갑으로 올라오고, 그죠? 여기서 술을 또 갑으로 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술 중에 무토가 내 자식궁까지 올라왔죠, 그죠? 그죠? 자식궁까지 올라와서 내가 말년에 그릴 수도 있고, 내 자식이 급각살을 맞았으니, 그리고 형을 맞았으니, 자식이 다치는 거. 그죠? 자식이 다치는 거. 또 실종은 사실 형을 맞았으니까는 왔다가 사라지는 거. 그런 걸 조심하라. 제가 우리 회사에서 어떤 아주머니 이제 무릎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이 레이저 침 있잖아요. 그거 갖다 이렇게 꾹꾹 놔주면서, 나보고 물어요. 밤에 꿈을 꾸면은 이 포도나무 밑에 가가지고 포도를 많이 따는 꿈은 늘 그런 꿈을 꾼다 그래요. 그래서 물었죠. 꿈은요, 우리 정신적인 생각이 올라오는 거지, 그죠? 물론 이거 좀 촉이 좋은 사람들은 선몽해주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많이 따는 꿈을 꾼대요. 그래서 포도가 알이 굉장히 굵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혹시 자식에 대해서 어떤 그런 아픔이 있냐고 물으니까는 그렇대요. 왜 자식이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꿈에 이 둥글둥글한 모습, 그죠? 이런 모습은 여자의 가슴을 얘기한다 그래요. 가슴을 의미한다고. 가슴을 의미해야 되는데, 여자의 가슴은 뭐예요? 자식한테 젖을 물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동글동글한 모습이 많이 나오는 사람은 그런 자식한테 젖을 물려야 되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죠? 그 모습 때문에 이런 둥글둥글한 모습이 자주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물었더니 애가 5살 때 서울역에서 있잖아요, 그죠? 지하철역에서 지하철 타려고 잠시 있어. 내가 여기서 잠시 뭐 좀 사가지고 올게. 금방 사가지고 왔대요. 근데 잠시 갔다 오니까 애가 없어졌대요. 그 후로 지금까지 애가 없는 거예요. 지금 후로 모른대요. 주원에 사는지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그 자식에 대한 얼마나 그렇게 했대요. 그죠? 그래서 자식에 대한 이 급각살이라는 게 이 팔다리 허리 요것만 아픈 것도 되겠지만 내가 마음 아픈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아픈 거예요. 그런 거 이렇게 형으로 남아있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도 주의해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주는 이 천관 지지의 뜻, 그리고 형살의 어떤 그런 거는 다 뜻을 알고 있잖아요. 대입을 쫙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풀이하는 거예요, 그렇게. 참. 자, 위에 보시면은, 자, 천정무자, 아정일자. 자, 하늘은 나에게 무자로 정했으나 내가 일자를 정하여 세웠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늘은 나에게 자식을 안 줬다. 내 자식이 사실 형을 맞았으니까는, 그죠? 내 자식이 형을 합하고 형이는 뭐예요? 내가 합을 했다가 자식과 합을 했는데 형을 맞아서 떨어지는 거죠.
잠깐 만났다가 잠깐 떨어지는 걸 했죠, 그죠? 그래서 아까 이게 사구금, 4년, 9년, 아까 쭉 얘기했죠, 그죠? 떨어지는. 그래서 하늘은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지만 나는 일자를 세웠다. 이 사람이 한 사람 자식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자식을 낳는데 정화가 신에 오면은 절대양생이 욕지죠, 그지? 욕지. 포태법으로. 음은 역행하니까 욕지. 욕지에는 자식이 한 명이다. 자식이 한 명이다 그래요. 자식이 한 명. 장생지에는 몇 명, 이런 게 있어요. 3명, 록에는 5명인가? 이런 그런 게 있어요, 약간. 그것을 도표가 있어요. 그 도표를 내가 필요한 사람은 얘기하면 내가 보내준다니까는 보내달라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안 보내주고 있어요. 그 말이에요. 하늘은 나에게 자식을 점지를 안 해줬지만 있어도 금방 떼어갔다 했는데 나는 자식을 한 명을 뒀다. 욕지를 받아. 그 말이에요. 자, 밑에 마지막이죠. 자, 시상상관, 당전사환. 자, 시간에 상관성을 놓아서 가정부나 마담으로 살으리. 아니죠. 시간에 상관성을 놓아서 가정부나 술집 마담 살으니 그게 아니고, 상관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상관은 주로 내가 이 모습이 아까 관상한테 끌려가는 모습이 상관을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죠, 그죠? 그냥 무덤덤한 똑같은 식신의 모습을 해가지고는 잘 안 돼. 그래서 상관의 모습을 해야 된다. 그런 건데요, 자, 혹시 이 사주에서 질문. 혹시 이 사주에 질문. 제가 요거를 배울 때, 이 사주첩경 3권을 배울 때, 한 9년 됐나? 8년 전에 저희 스님한테 배웠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안 해줄 거야. 한번 읽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그냥 읽고 쑥 넘어갔어요, 그냥. 그냥 읽고 쑥 넘어가.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질문하는데요. 말씀하세요. 그 사신합이 네. 붙어가지고 직장이 짧게 떨어지는 게 이제 양쪽으로 있어서 붙었다 떨어졌다는 건지. 아니요. 사신합이 하나만 있어도 이게 합이 처음에는 내가 필요에 의해서 만났다가 그 필요가 만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어떤 시간이 지나면은 필요 없게 되죠, 그죠? 그냥 자르는 거예요, 그냥 자르는 거. 이 사람은 재성이 필요하죠, 그죠? 재물이 필요하죠. 재물이 필요해서 신중의 임수가 있어서 정임합을 했는데 내 몸과 사신합을 했는데 임수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는 나 필요 없어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내가 화생토 해가지고 내가 차버릴 수도 있고 남자가 여자를 끝낼 수도 있고 서로가 그리고 요게 하나만 있어도 그렇고 요게 내 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도 그렇고 하는 것은 그게 말년까지 계속 가더라 이 말이에요. 한 개만 사신이 있어도 그렇고 양쪽에 있어도 그렇고 그래요. 똑같아요. 그래서 사신합은 내가 필요에 의해서 만났다가 사신합이 있으면은 이게 남녀가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죠? 아주 그냥 금방 불이 붙어요. 한 방에 한눈에 뿅뿅뿅 가는 거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런데 그게
오래 못 가더라 하는 거야. 시간이 지나다 보면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죠, 그죠? 단점이. 그래서. 자, 혹시 또 다른 질문? 자, 오늘은 사주적 기억은 여기서 하고요. 자, 잠시만 기다리세요.